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추석을 앞둔 저희 마지막 라이브네요. 9월 맞습니다. 29일 그죠? 맞습니다. 9월 29일 5시 라이브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김용민 프로입니다. 네, AMPM 글로벌 한영빈 마케터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그 디맨드젠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 실제로 이제 세팅하는 화면들을 좀 캡처를 좀 해보면서 이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한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구글 캠페인을 돌리면 최근에 이제 디맨드젠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 거의 주력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 GDN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GDN 같이 활용하고는 있는데 이 디맨드젠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구글 디맨드젠에서 이 그룹 그리고 이제 소재 세팅까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인지 좀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캠페인을 생성한 이후 이제 그룹 을 생성할 때 화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룹 생성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이 되게 됩니다. 우선 그룹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위치는 이 캠페인 그룹의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있는 서비스는 이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으로 그게 아니라 혹여나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국가가 크게 어떤 이제 뭐랄까 경계가 없는 뭐 예를 들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서비스도 이제 각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는 이제 AI 플랫폼들이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들에서도 혹은 뭐 포토샵에서도 어도비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캠페인들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뭐 국가를 나누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캠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다른 그룹, 다른 국가의 그룹을 좀 분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위치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선택을 보통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광고 그룹 실적을 최대화하려면 위치 타겟팅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얼럿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더니 이 얼럿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그 구글 머신러닝이 좀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넓은 그러니까 전 세계로 하면 사실 좀 과장해서 80억에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8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기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눠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언어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지역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언어로 선택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이제 외국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광고가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노출을 시킬 때 저희가 만약에 뭐 특정 언어로 최적화를 시켜 놓지 않았다면 그럼 그냥 노출만 되고 클릭이 없는 부분이 될 테니 보통 대한민국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기도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채널의 종류는 이제 직접 선택을 했을 때 보이게 됩니다. 광고 그룹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할 광고 채널을 선택하세요. 자, 직접 선택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뭐 유튜브 이제 프리미엄 쓰시잖아요. 저도 프리미엄 쓰는데 이 유튜브 안에 사실 이 디맨드젠 캠페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구글 검색으로 디맨드젠 캠페인을 검색하시면 구글 에즈에서 저희 지난번에 했었던 그 예시들이 있죠. 맞습니다. 구글 에즈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 디맨드젠은 예전에 이제 비디오 포 액션 결국 그러니까 VAC 캠페인이죠. 특정 비디오를 보고 어떤 이 웹사이트로 좀 들어가게끔 유도가 이렇게 경로, 퍼널이 형성이 돼 있는 캠페인에서 발전이 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가 걸리기 제일 좋은 플랫폼 중 하나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지면이 제일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저는 이제 모든 채널로 선택을 하는데요.
뭐 특정 경우에는 직접 선택을 통해서 뭐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면에 어떤 이 콘텐츠를 최적화를 좀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채널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은 뭐 둘러보기라든지 지메일에도 광고가 게시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서드파티 사이트 및 앱에 광고가 게시됩니다. 결국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인벤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영역들의 좀 큰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잠재 고객으로 넘어옵니다. 잠재 고객이 사실 이 구글 애즈 광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타겟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잠재 고객을 이용하면 혹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재 고객을 이용하면 이렇게 고객의 특성, 관심 분야 및 습관, 적극적으로 검색 중인 내용, 내 비즈니스 또는 조직과 그동안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최상- 뭐 네. 최상의 광고 실적을 위해 기존 잠재 고객을 선택하거나 잠재 고객을 새로 만드세요. 활용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잠재 고객이란 무엇이냐? 한번 추가를 한번 눌러 보면요. 물론 여기는 원래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제 새 잠재 고객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잠재 고객을 선택을 하면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 다음 중 하나라도 일치하는 사용자 포함. 그 아래쪽에 뭐 맞춤 세그먼트, 내 데이터, 유사 세그먼트, 그리고 관심 분야 및 세부 인구 통계 이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항목들 하나라도 일치하는 사용자를 포함해서 점점 이 타겟을 크게 모수를 키워준다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다음 중 하나라도 일치하는 사용자를 제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합집합이 된 부분에서 특정 사용자를 제외하는 부분이니까 네. 저희가 이 힌트를 드리자면 구매하지 않은 사람, 네.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타겟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제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맞춤 세그먼트입니다. 이 맞춤 세그먼트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맞춤 세그먼트를 이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맞춤 세그먼트를 눌러서 이제 새 맞춤 세그먼트가 나왔어요. 자, 다음 관심 분야 또는 행동을 보이는 사용자 포함. 자, 첫 번째 있는 건 다음 관심 분야 또는 구매 의도가 있는 사용자. 구글에서 다음 검색어를 하나라도 검색한 사용자. 결국은 이 키워드 타겟팅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 결국 키워드가 가장 강력한 타겟팅이기 때문에 네.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서비스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네. 여기에 검색어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다이어트 쪽이라면 다이어트 관련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나에게 적합한지를 검색할 때 되게 다양하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 검색어들을 확보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다음 사용자도 포함하여 세그먼트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특정 유형의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 혹은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제가 이걸 클릭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아래쪽에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네. 구글이 정말 거대한 플랫폼 하나로서 어떤 웹사이트들의 이 검색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가장 적합한, 가장 연관도가 높은 웹사이트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어떤 이제 비즈니스 간의 연결을 시켜주고 또 앱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플레이스토어 네. 제가 갤럭시 사용자인데 까먹었어요 순간.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앱들을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이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뭐 검색어로도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혹은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사이트를 추가를 해주면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어떤 저희가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맞춤 세그먼트는 결국은 특정 어떤 의도가 있는 사람들, 검색을 하는 사람들,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웹사이트나 검색어나 어플리케이션 어떤 유형으로
저희가 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가령 뭐 이제 남자 뭐 화장품이든 선크림을 검색한 사용자를 타겟팅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그 검색어든 그 URL이던 어떤 앱이던 뭐 유튜버든 그런 그렇죠. 거를 추가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유사하게 좀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설정을 하는 이게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보다 좀 예전에는 이 배너 광고사에서 그 네트워크 배너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시켜주고 해야 시켜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배너 광고의 효력 차이가 정말 컸거든요. 특히나 A 배너사는 예를 들어 그냥 관심사를 뭐 이 광고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체크를 해야 됐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무엇에 관심 있음이라고 할 때 네. 뭐 외제차 관심 있음 이런 거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뭐 골프, 네. 뭐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데 이것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아이템을 판매하는 투자 아이템을 소개하는 어떤 광고주가 네.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유형으로 좀 관심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관심이 있음은 없었어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것을 다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체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보여지는 이 구글 예제에서의 맞춤 세그먼트에서는 이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뭐 주로 보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경제 뉴스라든지 네. 혹은 뭐 투자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또 검색어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투자 관련된 뭐 증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세그먼트로 해서. 네.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이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에서는 특정 경쟁 업체를 주로 보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치 경쟁사 타겟팅 같은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되는지를 좀 보면요. 이상적인 고객이 방문할 만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세요. 입력한 URL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에게 광고가 게재됩니다. 다만 주소를 입력한다고 해서 특정 주소에 광고가 게재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앱 같은 경우에도 그 앱에 광고가 게재되는 게 아니라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 비슷한 유사한 사람들에게 광고가 게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구 통계 타겟팅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내 데이터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내 데이터는 내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 자, 확장을 해보면요, 찾아보기를 했을 때 맞춤 조합, 웹사이트 방문자, 유튜브 사용자, 고객 목록 이렇게 있는데요. 고객 목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마 구글에서 철회를 했을 텐데 저희 한 2-3년 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이슈였던 게 이제 쿠키리스의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쿠키라는 것이 이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좀 위험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에서 넘어갈 때 애플에서 이제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애플 사용자들을 타겟팅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컸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추적 금지 요청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추적에 대한 이제 투명성을 네. 공개를 해라. 특히나 이 EU에서는 네. 애플이 또 미국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걸 좀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인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미국 기업이 유럽에 광고를 하기 위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를 하고 사용자를 타겟팅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써라. 그래서 구글에서 네. 쿠키 그러면 우리 안 쓰고 혹은 쿠키에 대해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약간 계도 기간을 뒀다가 지금은 약간 철회한 느낌이에요. 무튼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고객 목록이라는 게 저희가 그래서 서드 파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던 시기에 쿠키가 만약에 사라지면 서드 파티 쿠키에 대한 어떤 이 사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집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중요해진다, 유리해진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경우에 이제 고객 목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나 어떤 이제 이메일 데이터들을 이제 구글에서 매칭을 시켜서 그 사용자들을 타겟팅을 해주는 거죠. 그 사용자가 누군지, 그 사용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서 어떤 사용자들이 이제 구글에 서비스를 등록을 해놨다면 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유튜브 사용자는 이제 내 채널이 있을 때 내 채널을 방문한 사람, 내 채널에 영상을 본 사람, 구독한 사람들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웹사이트 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서 한번 들어온 사람들도 웹사이트 방문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아래는 이제 방문뿐만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뭐 구매를 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유사 세그먼트입니다. 유사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보면요, 새로운 유사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내 데이터, 실제로 내 비즈니스와 작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를 내 데이터에서 이 타겟팅을 한다면 유사 세그먼트에서는 고객 목록과 유사한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 세그먼트를 넣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내 데이터에서 있던 것과 리스트가 똑같죠. 그래서 특정 세그먼트를 선택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방문자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자, 위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줬을 때 이 웹사이트 방문자, 모든 방문자, 구글 애즈 웹사이트 방문자, 이 유형의 고객 목록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 사람들까지 유사 세그먼트로 도달을 할 것이냐 해서 뭐 균형 잡힘이 5%고, 일반으로 하면 유사성은 좀 떨어지지만 좀 더 넓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좁음으로 하면 정말 비슷한 사람들에게 되지만 이 타겟 전체의 범위는 좀 좁아지는 이런 유형으로 선택을 해서 유사한 세그먼트로 저희가 이제 방문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사 세그먼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오른쪽 위쪽에 계속 특정 세그먼트에서 대략적인 어떤 주간 노출수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관심 분야 및 세부 인구 통계입니다. 구글이 가면 갈수록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 항목들, 그 사람들 관심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어떤 특정 시간들, 순간들을 굉장히 세분화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도 특히나 이제 중요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어떤 항목들도 있고, 정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큼지막한 단위들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를 해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구매 의도부터 한번 보면요. 구매 의도 안에는 특히나 음식이라든지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고 하면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테니, 그리고 그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일 테니 의류 및 액세서리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남성 의류, 아니면 특정 의류, 스포츠 의류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영어로 설명된 게 확실히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조사가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졸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경조사에서의 대학 졸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경조사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지금 생애 주기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여기 안에는 결혼도 있고요. 저희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최근에 결혼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그래서 경조사 항목도 있고요. 또 이제 상세한 인구 통계 쪽에 가면
여기는 또 뭐 결혼 여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거나 자녀 유무 아니면 뭐 거주라든지 뭐 어떤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경제력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는 나라가 있고 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결혼 여부에 보면 싱글이 더 많네요. 싱글이 연애 중 기혼 싱글 이렇게 보면 싱글이 제일 많네요. 정말 든든하네요. 자, 싱글을 타겟으로 만약에 한다. 뭐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결혼정보회사라든지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싱글들을 위한 어떤 특정 이제 비즈니스들은 이걸 체크를 했을 때 이만큼 확실히 걸러주는 거죠. 아니면 이 항목들을 제외를 해주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관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구매 의도뿐만 아니라 뭐 검색을 하거나 다양한 이제 채널들을 이제 확인을 할 때 특정 이제 항목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을 특히나 타겟팅을 한다면 이런 것으로 체크를 좀 할 수가 있겠죠. 항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어떤 관심 분야 혹은 우리 비즈니스를 찾아올 만한 사람들이 특정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서 이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룹에 적용을 하려면 잘 파악한 다음에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외를 할 수가 있겠죠. 전체 이제 합집합으로 모든 모수가 좀 나왔으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도 있지만 뭐 특정 사용자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제외 항목을 쓸 수가 있고, 자, 제외를 했을 때 최근에 제외됨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전환 방문자. 구매를 한 사람들은 빼고 새로운 사용자들,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타겟팅을 할 때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또 최근에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리타겟팅을 할 때 저희가 최근 구매한 사람 혹은 이 구매한 분들은 좀 빼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광고를 좀 타겟팅해서 세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또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만약에 특정 어떤 타겟들은 좀 뺀다 했을 때 여집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보기를 해서 특정 항목들을 좀 제외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잠재 고객 범위를 다음과 일치하는 사용자로 좁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체 합집합에서 여집합을 뺐죠. 그리고 이 인구 통계를 만약에 설정을 하면 교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와 이 전체는 교집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인구 통계를 권장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뭐 내 데이터라든지 뭐 유사 세그먼트라든지 위쪽의 항목들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더 나누지 말고 전체 인구 통계로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겟팅 최적화가 이제 잠재 고객 아래쪽에 있는데, 보시면 타겟팅 최적화를 통해 예산 내 전환수를 늘리세요 라고 하는 구글의 흔한 이 머신러닝 최적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의미가 타겟팅을 한 부분만 완전히 틀에 갖춰서, 그러니까 이제 가둔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기보다 전환수가 좀 더 나올 만한 어떤 그룹이 있다면 그 타겟에게 신호를 더 보내겠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머신이 좀 알아서 좀 하겠다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메타던.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장하기 전에 이제 우측에 보면 예상 캠페인 결과, 뭐 노출수 전환 이렇게 좀 보이게 되겠죠. 네. 자,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제 광고를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이제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이 디맨드젠 캠페인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에어컨만 끄고 오겠습니다. 이게 먼지가 계속 날아와서. 자, 다시 보면요. 이 광고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제 광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를 만들 때
디맨드 젠 캠페인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컨텐츠에서 이 더보기인데 어떤 곳으로 이제 들어갈 거냐를 컨텐츠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미리 보기 혹은 뭐랄까 흥미를 유도하고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어떤 영상 혹은 어떤 캐러셀 이미지로 이 슬라이드형이죠. 캐러셀 이미지로 이제 유도를 시킬 거냐를 선택을 하는데 주로 이미지와 영상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캐러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만한 컨텐츠가 있다면 선택을 하는데 다만 이미지 광고를 선택하면 어떤 이미지들을 추가할 건지만 보여주지 영상을 같이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룹은 이미지 그룹끼리, 영상 그룹은 영상 그룹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그룹 내에서 소재를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뭐 광고 이름을 추가를 하게 되고 최종 URL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페이지로 그렇죠. 어떤 랜딩을 시킬 건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미지 광고를 선택을 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최대 20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로고도 5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주로 저희가 추가를 하는 것이 1대1 1대1이 가장 뭐 메타 광고든 어느 광고든 가장 대중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PC 화면에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건 1대1 플러스 이제 가로로 긴 거의 2대1에 가까운데 1200by 628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좀 비율이 좀 안 맞더라도 약간 뭐 크거나 작거나 하더라도 크게 잘리는 부분이 없다면 이 세팅을 할 때 실제로 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로로 긴 형태, 4대5 형태 소재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좀 이미지 형태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 크기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영상 소재. 영상 소재를 추가를 하는데 최대 이제 5개까지 영상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추가를 누르게 되면 뭐 실제로 나오는 화면인데요. SN 라이브러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 보이고 업로드 탭에서 미디어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뭐 무료 스톡 이미지라든지 뭐 제품이 연결되어 있으면 제품 썸네일도 볼 수 있고 웹사이트나 뭐 소셜 미디어에서 끌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URL을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영상이 미리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그 영상을 끌어와서 바로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올리기보다 그냥 업로드를 여기서 하면 바로 채널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채널에 올려야만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그 광고가 여기로 끌어오는 느낌이죠. 그렇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쇼츠 형태 혹은 일반적인 그 디스플레이 뭐 16:9 형태, 16:9가 맞나요? 그 형태로 이제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1대1 형태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로로 긴 형태의 영상과 세로 형태가 제일 영상에서는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형태일 때는 제목 5개와 설명 5개까지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뭐 제목과 설명이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긴 제목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형태에 따라서 긴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5개까지 다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CTA 클릭 유도문안 텍스트가 있죠. 종류별로 보면 보통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 적절한 이제 문안으로 이제 찾아서 해주는데 뭐 이제 구매하기라든지 뭐 예약하기, 문의하기, 뭐 아니면 자세히 알아보기, 사이트 방문하기 여러 가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구매 상세 페이지로 넘기는 경우에는 구매하기 혹은 자세히 알아보기 정도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CTA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예시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뭐 구매하기 이렇게 이제 쇼츠가 나오고 있고 특정 썸네일과 제목들이 이제 보이는 형태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제가 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유튜브 홈피드 이거 지금 모바일 버전이고요. 모바일 버전에서 뭐 지메일에도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제휴가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지면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지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디맨드진 세팅은 끝이고요. 네. 자, 그럼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이었습니다. 왜냐? 한 캠페인 안에 뭐 그룹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세팅을 하고 뭐 할지 고민된다면 그냥 실적 최대화 캠페인 안에 다 때려 박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이걸 그룹 생성을 누르자마자 뭐 특정 어떤 세팅보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신호, 검색 테마. 자, 검색 테마가 무엇이냐? 사용자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할 때 어떤 단어나 구문을 사용할까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검색 테마에서는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전환 가능성이 큰 고객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키워드 타겟팅 같은 느낌이죠. 네. 테마로 선택을 좀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자세히 알아보기에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적 최대화 캠페인의 검색 테마를 사용하면 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검색하는 내용, 전환에 기여한 주제 등의 중요한 정보를 구글 AI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AI에 제공한다는 게 이 AI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테마를 적당히 주고 그 어떤 이제 테마와 유사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 좀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광고주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광고주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 또는 최신 업데이트가 방문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검색 테마를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검색 로봇이죠. 구글 AI, 구글 검색 로봇들이 웹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이 웹사이트는 이런 유형의 홈페이지야를 잘 알 수 있는 유형과 잘 알지 못하게 꾸며놓은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를 해줬을 때 좀 유리해질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실적 기록이 많지 않거나 새 사업을 확장했거나 새 제품을 출시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데이터 참고할 만한 게 적다면 하라는 약간 이런 맥락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재 고객 신호 같은 경우에도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검색, 유튜브 등에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잠재 고객 신호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구글 AI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타겟에게 다가갈 거냐 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잠재 고객에는 저희 뭐 내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뭐 추가를 하거나 저희 이제 그 잠재 고객들을 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신호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 고객 층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모그래픽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죠. 자, 그렇게 조금 내려가면 에셋 그룹 이름 지정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연결되어 있는 구글 판매자 센터의 계정이 선택이 됩니다. 연결이 되게 되고요. 자동으로 좀 노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광고 세팅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셋이라고 하죠. 여기 안에 자산을 이제 다 넣게 되면 됩니다. 자, 바로 최종 URL 바로 넣어주고요. 아래쪽에 광고 제목. 아까 전에 디맨드젠에서는 5개였죠. 근데 여기서는 광고 제목 15개입니다. 15개를 넣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을 다 시켜줘요. AI가 판단해서 설명과 제목과 이렇게 조합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면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가중해서 그렇죠. 아래쪽에 가면 긴 광고 제목 5개, 그리고 설명도 5개, 그리고 이미지도 20개, 영상도 5개. 결국에는 저희가 광고에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문구나 이미지, 영상들을 자동으로 다 넣어주면 조합을 해서 다양한 위치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조합은 이 위치에 좋겠다라고 AI가 판단해서 이렇게 노출하게 되고
그 부분들에서 그쵸. 성과가 측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네이버에서는 이 서브링크 같은 이제 유형인데 이것들도 다 추가를 해주면 특정 지면에서 특히나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네. 텍스트 아래쪽에 이 업체는 이런 사이트 링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 링크가 조금 더 유용하구나 더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클릭 유도 문항까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이 구글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한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연결이 되게 되죠. 이제 네. 커넥트가 되면서 많이 보여주고 광고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추천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갈 때 실제로 어떤 에셋들, 어떤 광고 유형들에서 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캠페인에서 에셋으로 들어가시면요. 특정 이 캠페인 안에 있는 다양한 이 자산들, 에셋들의 이 실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등록한 제목과 설명과 긴 그쵸. 제목과 뭐 이미지, 동영상 다 그 개별 성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셋에서 실적을 눌러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실적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해 놓은 이제 문구들이나 이 영상들 어떤 이미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들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비용이 들어갔고 노출이 얼만큼 됐고 클릭이 얼만큼 됐고 그 중에서 전환 수는 어땠고 전환 가치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특정 소재들을 뭐 필터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잘 나오는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를 디벨롭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맨드젠 캠페인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되게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모든 소재를 다 넣어서 조합이 알아서 되기 때문에 그 조합을 저희가 만약에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눈다면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조합으로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디맨드젠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결국 타겟팅이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줘서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맞춤 세그먼트 그리고 저희가 잠재 고객 유형들을 잘 활용했을 때 성과가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소재들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구글에서 이제 디맨드젠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타겟팅 설정이 아무래도 어떤 가령 옷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다른 걸 보여주면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기존에 설정을 잘 해서 이런 제품을 찾을 법한 타겟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게 그런 설정을 그렇죠. 해두는 게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긴 합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룹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룹 안에서 항목들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뭔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특정 광고주분의 어떤 계정을 가지고 실제로 좀 세팅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실전. 만약에 이제 채팅 중에 혹은 저희가 댓글로 네. 뭔가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라이브를 통해서 혹은 저희가 이제 기획 영상을 통해서 네. 해당 광고주분의 계정을 좀 세팅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완전 실전 강의 같은 느낌으로 많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구글 디맨드젠 그리고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구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 두 캠페인만 하더라도 네. 성과를 충분히 좀 사실.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저희의 영상은 이런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법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는 또 다른 매체와 더 좋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AMPM 글로벌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한영빈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